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대선을 지금 65일 앞두고 시사 1번지가 더 긴밀하고 민첩하게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세 단장을 했습니다. 대선 전국 이슈를 보다 깊이 있고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정치 분석가들을 전진 배치해서 오늘부터 1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여야의 후보들의 지지율을 살펴보고 그 이유도 분석해보고 국민의힘이 이제 완전히 환골탈퇴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짚어봤는데, 환골탈퇴하려면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보죠. 장성철 교수, 주문한다면 어떤 걸까요? 선대위 체제 개편입니다. 지금 선대위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너무나 공동 이 직함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동. 예,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더니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지 공동 총괄 본부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경쟁이 생겼대요. 서로 협업해가지고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해서 이렇게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이 과다한 거죠. 공동선대위원장 방송 나가서 다 다른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후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선대위 체제 자체가 상당히 단촐하고 김종인 위원장 직할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말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구성이 까놓고 말하면 윤석열파, 김종인파, 그리고 일부 아무 쪽도 속하지 않은 파, 이게 대충 모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분은 결국에는 임태희 총괄 선대 본부장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원래 체제인데, 울산 합의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 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미 조직이라 인원은 다 짜여 있으니까 어떻게 건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권을 주나요? 예, 이번 기회에 이제 바꿔질 것 같고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6개의 총괄 선대 본부장들이 모두 다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바뀌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갖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불길이 너무 많이 번진 느낌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철 교수 얘기처럼 선대위 개편이 1차적인 그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 기업의 어떤 그 변화를 주문하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 나부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대위도 맞아요. 바뀌고 해야 되지만 윤석열 후보 바뀌는 게 가장 핵심이다. 맞아요. 자,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씨 그 소위 이른바 배우자 그 사과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것을 두고도요, 김건희 씨의 사과가 뭐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본격적인 해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더 뭐랄까 좀 언짢고 또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요, 어떻게 배우자의 기자회견조차도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느냐, 저렇게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국정 운영량을 맡길 수 있겠냐, 이런 이미지로 좀 약간 비판된 적도 있거든요. 심지어 일정마저도 조율이 안 됐어요. 김건희 씨 사과한다고 그러면 그날 그것이 톱이 되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날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경제정책 발표했어요. 그거 제가 도대체 왜 그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예정된 일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김건희 씨 사과가 이게 다 메인을 다 장식할 거 아니냐, 다음 날이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다음 날에도 정책 하나 발표할 게 예정이 돼 있어서 그날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요, 이준석 당대표가요 어쩌다 보니까 당 세대 교체의 주인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선거 회방꾼으로 이미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해소해야 돼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책임이 누가 더 크다고 보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국민들은 과반이 윤석열 후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이준석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한 50% 가까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문제다라고 했지만 여기 윤석열 후보 책임하고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책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거의 한 50대 50으로 양쪽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반 민심 여론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지난번 후보를 뽑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서와 민심이 달라요. 일반 국민들의 그 여론을 관통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당원들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냥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너무 많은 당원들을 이렇게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역작용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민심을 역행하는 정당이 지금 민심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요, 보수 후보가 쭉 우위를 누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보수 후보가요, 우위를 유지하다가 역전을 한번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된 후보는 없습니다. 자, 그런 역대 대선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지금 그 어떤 역전을 꿈꾸고자 한다면 정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부터 시작해서 당심이 아니라 결국 아까 이 얘기가 연동돼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 시선이 어디에가 있는지 이걸 사로잡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를 잡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정윤아 선배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김무성 당대표 이제 부실장을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행사에 김무성 대표를 내보내기가 되게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나가면 애드립하는 말들이 사고가 되더라고요. 행사 아무리 좋은 거를 기획을 해도 본인이 한마디 실수하면요. 그게 더 크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또 말을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시원하게 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제하지 않으면은요 사고는 계속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하나만 예. 덧붙이면요. 2007년 대선이 생각나요. 결국은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대결 구도였잖아요.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에 상당히 앞서갑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정동영 후보가요, 네거티브라는 칼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른바 그 당시에 어떤 이명박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의혹입니다. 자, 줄구장창 BBK 의혹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표차로 지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거티브,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거판 전체를 좌우할 경우에는 후보자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오르신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를 하면 상대방의 공격도 문제지만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걸 어떻게 방어하고 옹호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우리 후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번에 내가 한번 정권 교체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감정들을 후보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반대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번에 다 개편하면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돌아온다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랑 상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아니면은 보다 더 윤석열 후보가 정말 삼고초려 십고초려 해서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지 현재 상황처럼 전화 몇 번 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안 도와줄란 말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 찾아가서 어저께처럼 양말 벗고 큰절 하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권한과 모든 책임을 후보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좀 하방해서 어느 정도 뒤에서 역할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성재 교수 표현처럼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합류는 좀 무망해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저는 세모로 봅니다.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근데 못 온다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오지 못하는
좀 뭔가 말 못할 사정도 있어 보여요. 개인적인요? 개인적인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선거 해방꾼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고 가정을 할 때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칫하면 지금 뭔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합의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돌아온다? 마치 윤석열 후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선대위 체제가 본인 의도대로 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좀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손해 아닙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정치력 의심받고 본인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좀 수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주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본인의 경제민주화 같은 게 선대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나 안 해!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자존심 강한 박근혜 후보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위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그렸거든요.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의 목적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기싸움,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본인의 목적이잖아요. 그럴 중간에 방법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라 먼저. 그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지요.